아이들이 깨서 우는 게 제일 힘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깨서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연관, 잠습관이라는 단어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취했던 행동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깨서 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갈적 꼭지를 하면서 아이가 잤다라고 하면 60분마다 깼을 때 내 입에 공갈적 꼭지가 없으면 그것을 찾느라고 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처음 아이를 재울 때 계속 안아서 재웠다라고 한다면 또 아이가 60분마다 깼을 때 안겨있지 않았다. 그러면 또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뒹굴뒹굴 하다가 혼자 잔 이런 아이들은 깼을 때도 그냥 깽 하고 울다가 다시 뒹굴뒹굴 하면서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역할은 아이들이 혼자 잘 수 있게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뒹굴뒹굴 하면서 자던 아이들도 새벽에 깨서 막 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급성장기라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영아 때 나타나는 급성장기는 2번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돌까지 12개월, 딱 1년까지를 우리가 1차 급성장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동안에는 아이들이 근육 발달, 이 신체적인 발달이 급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약 50cm였던 신장이 돌쯤 됐을 때는 75에서 80 정도가 될 정도로 키가 크기도 하고요. 머리도 사이즈도 커지고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들이 커지는 급성장기이죠. 제 키가 160인데 올해 1년 동안 190으로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몸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크는 시간은 잘 때 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부터 12개월까지는 성장통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라 자꾸 깨서 울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서 울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다가 아이가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급성장기는 바로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예요.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 정도를 2차 급성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키나 몸무게가 막 크는 건 아니고요.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면서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억을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18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사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새벽에 왜 깨서 우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단어나 문장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희 아이도 말을 하면서부터는 새벽에 깨서 형아가 뺏었어! 내 거야! 이러면서 운다거나 이런 꿈을 꾸는구나 라는 리액션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태어나서 24개월까지는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뇌에 머리도 계속 발달하는 시기라서 자꾸 깨는구나. 우리 아이는 오죽하면 저렇게 계속 깨서 우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엄마 젖을 물어야만 잠을 자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아이들이 그 수면 주기마다 깰 때 처음 잠을 잤을 때 엄마가 나에게 재워줬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습관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할 것들로 바꿔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아이가 잠을 잘 때 침대에서 혹은 바닥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 인형이나 애착 수건
혹은 공갈 젖꼭지, 아니면 아이가 혼자 뒹굴뒹굴 하면서 잘 수 있게끔 다른 것들로 대체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모유 먹는 아이들이 정말 잠을 못 자나요? 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잠을 덜 자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오래 잔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유 중에 유축을 해서 보다 보면 나의 젖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처음 우리가 주는 초유라고 하는 그 초유는 유축을 해보면 진한 초유가 쭉 나오게 됩니다. 20ml, 40ml, 60ml 다 진한 색깔의 초유가 나오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날수록 사람마다의 젖 상태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우리 흔히 들어보셨던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참젖, 물젖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참젖, 물젖이라는 건 우리가 전유, 후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유축을 했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유를 전유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걸 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유가 진한 초유 색깔이 아니라 맑은 물을 띄울 때가 있어요. 이 맑은 물 색깔이 나올 때를 전유, 물젖이라고 하고, 또 뒤에 부분부터 나오는 진한 우리 엄마들의 젖을 후유, 참젖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이 밑에 있는 맑은 물에는 영양분이 많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후유에 진한 이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유를 먹었을 때 이 후유를 많이 먹은 아이들은 든든할 것이고, 전유를 많이 먹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금방 배가 고파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 잠을 덜 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엄마들이 유축을 중간중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젖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시고 뒤에 후유를 아이들에게 많이 주시면 잠을 자거나 혹은 아이들이 노는 에너지 소비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거 뭐죠? 강사님 아이는 잘 잤나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도 저희 아이는 잘 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정말 잘 자주었습니다. 70일부터 이제 통잠을 자기도 했고, 혼자 뒹굴뒹굴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푹 잠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재울 땐 이렇게 해보세요, 새벽에 깨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잘 자주었는데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뱃속에 있는 둘째입니다. 제가 지금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화면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아래쪽이 상당히 많이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도 저희 첫 아이처럼 잘 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만큼 여기저기서 배운 만큼 둘째는 조금 더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2달 후에 출산을 앞둔 저도 같이 아이들의 좋은 습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수면 습관을 찾아서 푹 잘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아이 덕분에 푹 잘 수 있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육해요.